20세기 소년소녀 본격 90년단들의 추억파일 팟캐스트 108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카린입니다. 네, 민입니다. 네, 그리고 게스트 오랜만에 와 계십니다. 두 분이나 와 계십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너스에서 온 엄마 시범만입니다. 왜? 왜요? 왜? 제가 핸드폰을 만지기만 하면 다 고장나가지고 지금. 맞다. 최근에 예. 세븐이가 고장났죠? 갤럭시 노트 5가 작년에 고장났고요. 아이고. 그것도 아수라 볼 때 고장났어요. 짜증날 때. 그리고 몇 주 전에 네. 제가 아이폰 6S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시간 보려고 딱 홈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이 안 켜져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그냥 저기 해버리고 그러다음에 또 제가 그 임시 방편을 썼던 그 엑스페리아 Z3 컴팩트도 지금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마이너스 기계를 만지기만 하면 마이너스의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예. 저 노트북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네. 그래서 지금 멀리 있지 않습니까? 네, 쇼님. 잘하고 있습니다. 여튼 엄마 시어머니 와주셨고요. 또 한 분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의 아니게 여기서 비선실세가 돼버린 트롤입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네. 트로순실. 네, 안 그래도 제가 억울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네, 저번에 민 씨가 비선실세 얘기는 민 씨가 한 얘기고 비선실세라면서 우리 보고 그 우리란 저 시범만님과 저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20소수에다가 주제를 던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곳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억울합니다. 네. 저희가 억울하다. 초빙해서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아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선실세가 아닙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외부이사 같은 분들이세요. 외부이사. 비상입니다. 외부이사입니다. 비대위? 초빙 되신 거죠, 지금? 네. 여튼, 두 분 오셔서, 지금, 린 씨는, 현재,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5명이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어떤 얘기 하나요? 네, 오늘은 일단 무협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무협을 뭐 어떻게 얘기할지는 사실 오늘 뭐 거의 후리 토킹으로 갈 것 같아요. 후리하게 네, 토킹한다. 예. 그런데 저는 지금 무협은 중고딩 때만 봐가지고 네. 그 이후로는 잘 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딩 때 봤던 것만 조금씩 해서 얘기를 좀 네. 하는 걸로. 이 주제 변을 드리자면 원래 린 언니가 안 계실 때 남성성이 넘치는 주제를 하는 것이 20소소의 약간 관례 같은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런 주제를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얘기해야 될 게 조만간 스텔론 편이 녹음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무협을 아예 주제로 하는 팟캐스트도 있고 저희가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아무래도 관심사가 공통된 걸 찾다 보니 한 번쯤 이런 주제를 하게 됐어요. 항상 맞았습니까?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억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중고딩 때 한 번씩 봤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결국 김용 얘기 할 거잖아요. 김용 선생님 얘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용이라는 분의 소설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그때 한국에 북한 분 오신 분 김용 씨. 예, 김용 씨 있잖아요. 저는 그분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기억납니다. 귀순하신 있잖아요. 약간 조용필 좀 비슷하게 안경 생기신. 쓰시고 예. 이 아저씨가 무협지도 쓰는구나. 전 그리고 그게 그래서 그쵸 전철로 평양 무슨 순댓국 아저씨 그 아저씨랑 냉면 아저씨. 그랬는데, 이제 아니래. 근데 아니라 그럴 때도, 그 아저씨 연예인이고 소설가 김용이 따로 있는 거야? 라고 근데, 그러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아니래. 중국 사람이야? 근데 또 정확히 얘기하면 홍콩이야. 근데 또 중국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또 아니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중국과 홍콩은 다르죠. 네, 다르죠. 저희들도 그냥 잘 모르는데 그냥 예전에
읽었던 그 기억만 좀 추려가지고 얘기를 좀 잡다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네, 저는 텍스트로는 본 적은 없고 드라마, 영화로만. 뭐 그렇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니까. 아니,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그 김용 그 선생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를 접한 거는 그 TV에서 했던 의촌도룡기였습니다. 그죠. 양조위. 양조위가 나왔던 목요일날, 제 기억에 목요일날 11시에 했던 것 같아요. 예. 목요일인가. 예, 맞습니다. 명작입니다. 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저희 집에서는 이제 비디오가 생기고 아버지께서 하루에 2개씩 빌려오셨거든요. 최대 2개씩밖에 못 보시니까 시간이 너무 밤새도록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빌려왔던 품목 중에 하나가 드래곤볼. 이야. 드래곤볼 Z? 아니 저희 아버지가 제가 드래곤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와. 드래곤볼과 이 그 무협 드라마를 하루에 2개씩 빌려다 보면은 한 2달 좀 넘게 걸려요. 매일 보면. 편수가. 저희 집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다 보니까 양 방에 테레비가 2대가 있잖아요. 하나씩. 그럼 아버지의 무협을 볼 것인가? 엄마와 할머니를 따라서 안방에 가서 할머니 방에서 보고 또 보고를 볼 것인가? 그릴 드라마. 선택지가 있었네요, 다행히도. 네. 근데 그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음이 임성환가 김용희. 착한 씨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싸우고 있었네. 착한 씨 뇌 속에서 막 싸우고. 거기에 조삼명 선생님까지. 조상명. 야, 이건 뭐 한중일이야? 한중일이네. 와. 근데 그 당시 저희 아빠가 약간 30대였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드래곤볼을 되게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당신. 아니, 근데 지금 우리 나이 때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저희 드래곤볼 보면 재밌잖아요. 네.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점은 이제 저희는 10대 때 본 거고 드래곤볼을. 그때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때 쿵푸 열심히 보셨거든요. SBS 쿵푸. 제가 녹화해드려가지고. 데이빗 캐러딘. 예, 그래서 전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은 아들아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러면서.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네. 그것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중드인데 판관 포청천 뭐 이런 거. 가이봉 유고 바오칭칭 그 다음은 몰라. 그 약간 디에메우스 민중찡 중국 빰빰. 말을 못하고 있잖아. 약간 무협을 떠나서 중국 드라마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심야 시간대에 많이 접하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포청천을 시작으로. 필두로 해가지고 한때 좀 중드가 좀 인기가 있었죠. 그중 한때 경인방송에서 황제의 딸 막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중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원래는 다 뭐 대만, 홍콩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꽃보다 유성화원. 유성화원도 맞아. 유성화원. 그러니까 좋다. 중국 드라마라고 나온 거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왜 헷갈려하냐면 그 비디오 녹음들이 다 북경어 더빙돼 있었거든요. 그 광동어가 아니고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당시에 그쪽 말이 너무 경박하게 들린다고 하여 멋있는 말로 한 번 더 입혀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북방 언어는 북방의 기상이 딱. 광동어가 좀 하이야. 멋있어. 성취업은 대신에 근데 광동어로 봐야죠. 그렇죠. 당연하죠. 오리지널로 봐야죠.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김용 선생님이 되게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김씨여가지고 아이고 우리나라에 이런 무협의 거목이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람이 거목이 있구나. 계셨구나. 알고 봤더니 홍콩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막. 그러니까 그게 모택동일 때는 한국 사람 이름 같잖아요. 아니야. 그게 중국 사람 같아, 무택동. 아, 이게 뭐랄까, 세 글자 이름으로 옛날에 부르는데 덩샤오핑, 뭐 이렇게 부르기 그렇죠. 시작하면서 등소평. 등소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약간 옛날에 그런 식으로 부를 때가 더 이렇게 정감 있고 좋았던 것 그래서 같아요. 나도 금성무 왜 이렇게 얘만 금시지? 나는 김인데 막 이런 생각 근데 했었는데. 실제로는 가네시로 그렇죠. 다케시. 금성이죠. 네. 가네시로 금성무죠. 아유. 그래서 그 김용 씨가 그 쓴 소설을 일단은 뭐 많긴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보신 작품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의천도룡기? 뭐 의촌도룡기, 신조협력. 신조협력, 그다음에 사조용전이 있고 이걸 이제 그 고려원에서 그 발매했던 영웅문 3부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건 뭐 매체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던 거지만 우리 동방불패로 그 대변되는 소호강호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진짜 많이 읽었을 텐데 이제 그 김용 씨의 최후의 그 소설 작품 녹정기 녹정기 그 이후로 절필하셨죠. 천룡팔부도 이제 많이 봤긴 했지만 아말리성 그리고 아말리성은 소호강호입니다. 아 뭔데? 그게 뭔 별인데? 중원의 별인가 중화의 별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아마 그랬나? 나 헷갈리네 이것도. 근데 이제 거의 김용 씨의 그 소설을 맨 처음에 입문하는 게 바로 영웅문 3부작이죠. 그렇죠. 이제 약간 그 판타지의 J.R.R. 톨킨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무협 세계에 대한 어떤 기초 그 설정을 하죠. 뭐 초식 그런 것도 있고 뭐 갑자별로 뭐 내공이 막 나뉘고 무슨 뭐 그 기연을 얻으면 뭐 어떻게 뭐 되고 왜 이거 있잖아요. 왜 그 보면은 이렇게 혈도를 타다닥 찌르는 거 점혈법. 점혈법. 네. 그거를 이제 김용에서 제가 궁금한 썼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전음도 여기서 나온 게 처음이고 나중에 그냥 다 흔하게 다 쓴 거 아니에요? 이게 꼭 판타지에서는 마법으로 이렇게 뭐 머리에다 메시지 무슨 되지도 않는 마법을 썼다고 하는데 그냥 편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전음만 쓰면 된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저는 그래서 존명이 처음에 뭔지 너무 궁금했어요. 존명으로 끝나잖아. 그래서 이 존명이 뭔가 명을 바꾼다. 그걸 찾아봤어. 그래서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저도 원래 보통 남자애들이 우리 때랑 그 예전이랑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 무협 접할 때 보통 처음에 남자애들 판타지로 원래 먼저 시작합니다. 그죠? 처음에 이제 판타지 막 보고 판타지로 먼저 시작하다가 이거 옆에 있는 이 이상한 나이가 책은 뭐지라는 걸 느낍니다. 여기 이 책이 솔직히 그때 책방이 많았으니까 책방에 한 켠에 이렇게 쫙 판타지가 쫙 있고 그 왼쪽에 뭔가 이상한 그 누런 빛깔의 책들이 겁나 많아. 누래요. 그래갖고 아저씨들이 그 수염난 아저씨들 밥 잘 안 먹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리고 태양빛 잘 안 쬐고 아니면은 뭔가 쩌른데 좀 이렇게 그런 형님들이 이렇게 꼭 와서 그거를 한두 권도 아니야. 막 10권, 막 15권씩 가져가. 통장봉투 막 4박 5일인데 4박 5일 동안 15권을 어떻게 봐. 사카리님 지금 표정이. 너 장인어른 욕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그때 소설이에요, 이거 소설. 이제 소설을 꼭 그렇게 가져야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꼭 마치 무공비급 보듯이. 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사실 무협 보려고 했던 거는 결국 한국에서 만드는 걸 먼저 봤어요. 처음에 이제 뭐 묵향 봤어요, 묵향. 그거는 보고. 근데 무협이라고 하기 애매하지 않냐? 묵향은 초반은 완전 무협이에요. 이제 무협을 먼저 묵향 보고, 그 다음에 뭐 비레도니 뭐 이런 거 좀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들이 나에게 말을 건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말을 건네면서 야 이런 걸 봐야 너가 그래서 이게 뭐가 있나 본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민 씨의 그 대여점 수준이 무협지 소설 주인공이랑 똑같습니다. 지연을 얻습니다. 지나가다가 그쵸. 누가 툭 던집니다. 은거기인이.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책도 많이 보셨거든요. 그 당시에 보시는 그 풀이 뭐가 있냐면 그 기업 소설 알아요? 기업 소설이랑 왜 성인 만화들 있잖아요.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뭐 이런 거. 박봉성. 쩐의 전쟁 같은 이렇게 좀 책이 얇은 책들이. 대본소판. 네, 대본소판. 그거 완전 재밌어.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셨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빨판 막 이런 거 완전 재밌네. 야. 제가 김성모 800권 넘게 읽었어요, 저. 근데 그게 대털도 있습니다. 용주골 블루스. 용주골 시리즈라.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여성이 약간 소모품처럼 약간 이렇게 조연으로만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이 김용의 소설에서는 나름 여성들이 롤이 좀 다 있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렇죠. 한국 소설에 비해서는 좀 그래요. 근데 그 롤이 근데 조연이지만 굉장히 키를 잡고 있는 그게 있어서.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묵향은 나중에 다크 레이디가 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TS물이 되는데 여자 주인공으로 변하는 다시 김용으로 돌아가죠.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 잘해주신 게. 좋아 멋있어. 의촌도룡기 그 여자 주인공 조민이 정말 진짜 아나무인
머리는 좋고 머리도 좋고 장무기 주무르고 다니는 진짜 여장부잖아요, 여장부. 장무기가 좀 무르잖아. 예. 우유부단의 거의 극치죠. 예.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판타지를 읽다가 보통 남자애들이 무협에 빠집니다. 근데 이제 이걸 또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김용 선생님께서 현대적 모해물에 대한 여자의 모든 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게 똑같다니까요. 근데 뭐 그걸 따지고 보면 구원몽도 마찬가지긴 그러니까 한데. 독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네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돼. 얘기를 해보면 황룡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황룡 어떻습니까? 사조용전의 여주인공이죠. 황룡. 사조 주인공의 여주인공입니다. 그 여자 캐릭터는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모해로 봤을 때. 뭐 츤데레 아니에요? 일단은 좀 똑똑하고. 그리고 약간 좀 악마적 기질이 있습니다. 네. 소악마입니다. 그렇죠. 나쁜 여자. 네. 애가 처음엔 좀 눈에 뵈는 게 없는 애였죠. 왜냐면 아빠가 잘못 키웠어. 그렇죠. 가정교육의 폐해죠. 황약사라고 좀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 몰랐는데 지금 보면 또라이 중 한 명인데. 아니 황약사도 근데 매력 있지 않아요? 조금? 황약사 매력 있죠. 그렇죠. 걔도 진짜 거의 뭐 눈에 뵈는 거 없이 그냥 다 쓸어버린 애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나는 도덕성은 있다. 약간 이게 이야기가 여기서의 얘랑 뭐 이게 너무 많으니까 우선은 의천도 이런 게 하나만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고 일단 의천도들이 아예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무기가 왜 유유부단하고 근데 얘는 왜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이야기를 어떻게 끝내고 뭐 이거를 어느 정도는 다이제스트하게 한 번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신이 없어. 신조협녀의 뭐에 이렇게 막 얘기하면 다 헷갈리니까. 이게 의천도련기가 주인공이 1, 2, 3부로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그럼 사조용전 주인공은 곽정과 황룡. 예, 곽정과 황룡인데 이제 곽정과 황룡이 이제 왜 사조영웅전인가? 그런 걸 그걸 먼저 얘기해야 되죠. 그렇지.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영웅문 3부작 맞나요? 사조 3부? 사조 3부작? 3조곡. 네, 3조곡. 그거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조영웅전 스토리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렇죠. 곽정과 황룡. 곽정과 황룡의 이제 사조용전부터 얘기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영웅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를 읊습니다. 시. 그래서 이제 원래 곽정이 이제 몽골로 쫓겨나죠. 예. 금나라한테 병사들한테 이제 아버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대충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갈래가 되는데, 아버지. 양아버지? 아니죠. 아버지가 의형제를 맺는데, 그게 양철심, 그 다음에 뭐시기였는데? 아버지 이름 기억이 안 나. 요점은 이제 아버지가. 둘이, 의형제를 맺었는데, 근데 이제 금나라한테 이제 침공을 받아가지고 금나라 병사들한테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몽골로 가고 한 가족은 그냥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금나라 왕자의 첩으로 되죠. 포석약이었죠. 포석약, 예. 포석약 맞죠. 이제 원래는 그래서 의형제 맺을 때 서로 임신한 상태였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네가 아들이고 내가 딸이면 우리 둘이 결혼시키자. 정원을 이제 돼 있는. 네, 근데 이제 둘 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양강이라는 애와 그 다음에 주인공 곽정입니다. 이제 이 둘이 이제 서로 얽히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면서 뭐 나라의 충절심은 어떤가, 대업의 풍모는 어떤가. 왜 뒤통수를 치는 인간들이 나오면 악당이 나오는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통 근데, 그냥 줄여서 영웅문 3부작이라고 할게요. 뭐, 사조 3국 이런 거보다. 영웅문 3부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은 보통, 천하오절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황약사. 그렇죠. 남제북계. 동사서독, 남제북계. 그 다음에 중신동공. 이렇게 5명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서, 동사와 서독 둘 다 내가 볼 때는 다 또라이입니다. 둘 다 완전 그러니까 또라이가 있는데 급이 약간 좀 틀리긴 하지만 또라이가 있고 개또라이 이렇게. 한 명은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한 명은 사이코패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맞죠. 황약사가 소시오패스면은 그다음에 그게 누구야? 구양봉이
거의 완전 사이코패스. 그렇죠. 나쁜 놈 오브 나쁜 놈이지. 그리고 이제 그 둘의 상세되는 애가 2명 있는데 바로 이게 그 남제와 북계. 남제만 봐도 스님입니다. 스님. 네, 스님. 원래는 대리국의 황제였고. 황제였는데 스님이 되고 이제 출가를 하고 그다음에 북계. 이 사람이 이제 홍칠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그 킹 오브 거지. 그렇죠. 개방파. 개방파의 두목이죠. 근데 이제 의협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뭐라고 강호의 그 존경을 받는 정처 없이 또 날아다니면서. 근데 또 식탐은 되게 좋아. 이게 먹방에 나온다 또 그래서. 먹방을 해서 거기서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만 하나 요즘 나오는 기본이 중요하다. 맞다. 왜냐면 거기서 황용이 처음에는 막 화려하게 요리를 하다가 내용 중에 보면 조그만 야채볶음 이런 것도 줍니다. 그러면서 그 홍칠공이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원래 식탐이 원래 있기 때문에 몰래 저 궁궐에 들어가서 나는 2달 동안 살고 온다. 음식 먹으려고. 근데 너의 그 볶음은 너무 맛있구나. 라고 하면서 곽정에게 뭘 가르쳐주냐? 그때 바로 항용 18장을 가르칩니다. 이게 말이 안 돼.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무협이라는 게 원래 다 그 우연의 원래 말이 안 되지. 우연의 결과예요. 기연과 기연을 거쳐서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아이템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음진경이라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름이 너무 헷갈려. 이 주인공이 곽정이 결국 이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아버지의 복수 또 있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업을 그렇죠. 나라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나라를 몰아내겠다. 결국에 이 이야기는 한 줄로 얘기를 하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수가 있는 곽정이 이제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뭐 영웅이 된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많은 이제 기연들이 막 있는 거고, 이제 매력적인 이야기가 있는. 그래서 픽션하고 팩션을 적절하게 썼잖아요. 구음진경은 진짜 픽션이고, 거기에 나오는 무목유서는 진짜 있는 병법서잖아요. 송나라에. 악비가 쓴. 인물들도 그죠. 악비도 이제 실존 인물이고. 구척이 이런 사람들. 전진파이. 근데 그 사람이 뭐 실제로 하늘을 날아도 이거는 이제 아니고 이건 아니고. 날라댕기고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여기 이게 무협 소설에 남자 주인공이 매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곽정이 원래 보통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잖아요. 했더니 그게 뭐 멍청하고 또 멍청하고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고 가지 말라 그러면 그 길로 가고. 그렇죠. 그나마 민폐 여주 같은 그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박정은 멍청합니다 그냥. 멍청하고 원래 멍청했습니다. 멍청해요. 네. 그래서 황용이 아니었으면 얘는 죽었어요. 네, 끝났어. 진짜 똑똑하고 여우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만큼이라도 그렇죠. 한 거지. 이렇게 멍청한 사람은 왜 주인공이 봐봐요. 황용이 없었으면 항용 18장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 인생이 이문칠 기삼이라는 걸 소설 통해 알려주는 거야. 아니야. 이게. 나는 이걸 보고 약간 온달왕자의 평강공주 거의 그 수준이야. 맞아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예,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 사실은 모든 남자들이 그걸 원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인생은 문칠 기삼인 거야. 저도 지금 그렇지만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여자 잘 만나야 되고. 응? 그리고 아까 지금 잘 만나고 있다는 뜻인가요, 지금?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먹는 거 얘기했지만 얘는 미식도 모르잖아. 저도 모르는 걸로 나오지 않아요? 몰라요. 몰라. 네. 멍청이야. 진짜 그냥 진짜 소고기, 몰라요. 양고기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편하게 그러는데 진짜 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죽어요. 답답해서. 아니 그냥 얘기할게 그냥 네 줄로 정의 찐따 이렇게. 정의 찐따. 정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이제 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뭔가 결국에 마지막 어떤 격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그 화산 논검이라고 하죠. 2차.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뭔가 결국에 여태까지 얻었던 기여를 통해서 강해진 걸로 해서 파워 밸런스 맞춰 가다가 이제 여태가 배웠던 걸로 해서 이제 마지막에 빵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로워진다. 평화로워지죠. 살짝 평화로워지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가 신조염녀예요. 그렇죠. 자, 이제 2부로 이제 넘어가자면은. 퉁치는 거지, 이제 2부로. 뭐, 아니야, 뭐 더, 사조용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첫 번째는 그렇게 뭐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사조용자는 왜
그 아재님들께서 나를 이거 형님들께서 나 이걸 왜 추천을 해줬나 솔직히 좀 그랬어요. 저는 그거부터 봐야지 이제 왜 지금 이런 게 나은지 아니까 뭐 이런 그렇죠. 거겠죠. 뭐. 왜냐면 좀 사주용전은 재밌. 지금 쿠키런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로드런너 이런 거 시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로드런너 해봐 완전 재미없어. 막 걔한테 막 무슨 막 킹 오브 드래곤즈 막 이런 거 막 시킨다고 그 누가 재밌냐고. 쿠키런이 훨씬 재밌지. 쿠키가 달리면서 막 바이올린도 키는데 지금 세상에. 막 기타 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물론 그걸 해보면 더 재밌게 느낄 수는 있어. 근데 저는 그 인디아나 존스 보는 듯이 봤어요. 왜냐면은 그 전설의 그 비급들을 찾아다니는. 돌아다니면서. 해리슨 포드? 그렇죠. 야, 대박이네. 똑똑한데 그래도. 아니 근데 똑똑한 애는 그 황룡이 있으니까 옆에 반려자가 있잖아요. 아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황룡은 이기려면 뭐 아무거나 다 해도 돼. 이기는 게 최고지. 뭐 이런 그 똘똘함이 있잖아. 그게 더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아빠 때문에 그래요. 거의 걔 아빠가 그러니까 성격은 아빠를 닮았고 머리는 자기 어머니를 닮은 거예요. 그렇죠. 외모도. 외모랑. 근데 저는 이 개방파라는 이 설정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무당파, 맞아. 무슨 파 뭐 많잖아요. 뭐 우리는 뭐라고 하여튼 뭐 조직들 많아. 진짜. 근데 나는 이 개방파는 제 설정이 좋았던 게 거지는 어디든 있고 그 대신에 정보가 빠르고 막 정의를 막 생각하고 막 우리가 뭐 비록 약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비루할지언정.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택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으면 안 되지. 이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보부상들이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 전체적인 무협 이 책들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뭔가 개방이 뭔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매력적인. 그리고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 저는 개방의 홍칠공의 무공이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은 항룡 18장이 그 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외공. 장법. 장법이 난 진짜 너무 좋았던 거야. 막 이렇게 막 팍 하면 뭐가 왕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항룡한테 가르쳐주는 또 타구봉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뜻이 개를 때릴 때 개를 때려잡는 봉법이래. 그래서 개구자잖아요. 개구자. 그리고 거기서 그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왜 개 패는데 이런 화려한 걸 쓰냐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개는 동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개새끼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다 뭐 이런. 그렇죠. 그 보통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중의적 의미. 그렇죠. 근데 그 봉법이 되게 화려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강한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화려한 것도 하실 줄 아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약간의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저는 몰랐는데 외파리 영화가 거의 여기서 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건 신조염렬 때부터 가야 되는데 맞다. 양강 얘기를 해야 돼요. 양강. 양강. 예, 신조염렬 얘기하려면 양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두 번째 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챕터 2가 되니까. 챕터 2가 되게 양강을 양강은 가정교육이 잘만 됐으면 걔도 올바르게 갈 수 있었는데 하필 금나라로 간 바람에 이제 자기가 좋은 머리 갖고 이리저리 막 이렇게 나쁜 짓만 하다가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죽잖아요. 옥토퍼스 같은 애요, 옥토퍼스. 양강이 아니라 양과 아니에요? 양과의 아버지가 양강이죠. 양강이도 있어요. 난 주인공은 양과 맞지? 그래서 그러니까 양과 얘기를 하려고 신조염로 양과 얘기를 하려면 양강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그 사조용전 정말 극후반부에 양과한테 그 깐난애기한테 곽정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다시는 아버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마라 그래가지고 양과야. 근데 걔가 이제 주인공이야. 걔가 주인공인 건 알아. 근데 양강이 그래서 이제 걔가 나쁜 짓을 이제 저지르고 다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신조염려를 위한 포석이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다 원래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흑과 백이라는 거를 사람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 뚜렷한 거. 예. 그러니까 절대악. 절대악, 절대선이 있으면 이제 그게 보통 고전들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뚜렷한. 편하죠. 생각하기가 편해져요. 생각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마교 나쁜 놈, 무림맹 좋은 놈. 그렇죠. 연합군 좋은 놈. 뭐 약간 이런 게릴라 느낌이에요. 나쁜 놈. 게릴라 나쁜 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오히려 커서 이제 다시 그런 거를 재접하게 되면, 뭔가 짠합니다. 악당들이. 나이 먹어서 그래, 나이 먹어서. 그리고 악당들이 부지런해. 세상 그렇게 부지런. 여기 선역들 봐. 멍청하고 아둔한데. 운만 좋아가지고. 그렇죠. 운빨은 무슨, 완전 진짜 무슨, 우리 막 이런 운빨 다 썼다 그러는데 걔는 운빨이 계속 나와. 세폭이라고. 네. 아니, 저렇게 부지런한데, 왜 지지? 심성이 글러먹어. 제가 말했잖아, 운칠기삼이라고. 자, 이제 2부 얘기합시다. 네. 신조염요. 근데 주인공은 이제 양과죠. 그렇죠. 양과는 왜? 그렇죠. 영웅이 되는가? 그렇죠. 이제 예. 양과 소용녀의 양과 소용녀의 얘기. 소용녀야말로 정말 역의 끝장판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 복잡하죠. 속성 얘기해 봅시다. 뭐의 코드 뭐 했습니까 이것도? 순진한 누나? 냉미녀야. 맞아. 냉미녀. 누나. 그리고 연상. 선생님.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약간 또 순진한 그 다음 백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순진하잖아. 갯모에네, 갯모에. 그걸 한국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좀, 그런데, 네토랄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NTR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NTR까지. 네, NTR까지 있습니다. 현대까지. 거기다가 약간 얀데레끼 있는 게. 얀데레까지 있는 게, 양과가 하는 거는 자기는 관심 있는데 나머지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캐릭터 보면.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누구 죽여야 된다. 양과랑 싸워야 되니까 쟤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양과가 이제 어떻게 영웅이 되는가 이런 왜 먼저 왜가 중요해요. 양과가 왜 이야기를 진행하는가. 양과는 캐릭터 자체가 확실히 곽정보다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이 형도 너무 웃긴 게 이 신조염료 얘기를 스토리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쉽게 풀어. 아니 그러니까 양과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왜 처음에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전작의 악당의 아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 캐릭터는 뭐지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1부 보고 나서 2부를 봤는데 왜 곽정 주인공이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작의 인물들이 다 나와요. 곽정, 황룡 막 다 나와. 누구야? 천하오절 다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제 다만 이제 늙었어. 이제 조금 아니 우리 양과랑 황룡 따지고 보면 우리 나이야 지금. 그렇죠. 우리 나이야. 곽정. 맞다. 곽정과 늙었지. 30대 죽으면 30대 죽으면 늙었지. 뭐 젊은 나이는 아니지. 왜냐면 그때는 60이면 죽는다고. 그럼요. 60이면 죽을 때니까. 예. 제가 지금 기준으로 50대 아저씨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현실에 너무 대입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 양강이라는 그 캐릭터가 어쨌든 중요 인물이었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든 얘가 죄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건데 저는 이게 처음에 읽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김용이 쓴 사람이 소설이 맞나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인디아나 존스 보는 느낌을 되게 재밌게 봤다 그랬잖아요. 일부를. 근데 이거는 꼭 여자가 쓴 것 같아. 갑자기 연애를 너무 많이 내용이 이거는 완전 연애물이야. 그게 싫은 거야 이제. 그걸로 이제 재미 본 게 그게 아니라 난 너무 좋았어. 톤이 달라진 게 좋아. 톤이 달라진. 원래 처음에 양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팔색조화 같은 매력을 가진 작가네. 그렇죠. 처음에 아니 이 드립들의 낭만 뭐야 이거. 아니 근데 그때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주아인마라고 무연만 하는 팟캐스트 있잖아요. 거기서도 김용을 소개할 때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신문을 너무 안 보니까 떡밥용으로 소설 연재하기 시작했다고. 원래 신문에 연재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남들이 재밌어 할 거를 잘 알아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엔 다른 톤으로 해봐야지. 그거는 그건 또 이제 좀 복잡한데, 그분이 작가의 역량 아니야? 그 당시에 읽으셨던 소설이 어떤 소설인지부터 시작해서 소설이 쓰여지던 시기에 홍콩이 사실 홍콩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든 생각에 이런 건 그냥 시대적 배경을 봐서 홍콩이라는 나라 되게 무역 중심이고 막 세계 전반의 모든 문항이나 이런 게 막 들어올 수 있고 막 이거 1950년 몇 년이고 60년에 써진 소설 아니에요? 예. 그 당시 미국 소설 봐요. 막 엉망진창이야. 사카린 씨 예전에 우리 얘기했던 미국
옛날 고전소설 막 이런 거 보면 막 엉망치고 폭풍현도 막 이런 거 보면 막장 오브 막장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런 거 번역해가지고 홍콩에 있었으니까 그거 보고 그 동시대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실 그거는 풍요도 그 시대 아니야. 훨씬 전이긴 아니 한데. 그러니까 훨씬 전이 아니니까 그게 문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각종 문물. 그렇지. 그거를 이 중국 안에서 그 이 스토리 이야기 구조를 여기에 이렇게 풀면서 막 뭐 누님 코드니 냉미녀니 뭐 이런 거 다 넣고 이제 그거 본 아니,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와서 막 모에 코드 막 하면서 쪼개가지고 캐릭터 만들고 이런 거라니까요. 아니 이 세상에 새로운 게 없어. 다 있어. 그럼. 아니 신조염녀 첫 너무- 구절부터 아예 주제가 나와요. 사랑. 인생사에게 묻노니 뭐 정의란 사랑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 저는 정의 무엇이길래 의를 망가뜨리는 아니, 뭐, 그것 때문에 목숨을 왜 거는가 건가, 그런 뭐 거야. 그런 아마. 식의 시로 그게 됐잖아. 아마 이맙수라는 캐릭터가 하는 얘기일 거야. 중요 캐릭터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JRR 톨킨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처음에 반지의 제왕도 읽으면 더럽게 노래 부르고 시를 읊어대요. 그 샤이어에서. 아우 진짜 막 아, 더럽게 나 짜증나. 진짜 더럽게 짜증났어, 나도. 근데 저 무협지 이것도 볼 때 막 처음에. 그 일곱 글자로 된 시 이렇게 딱 나오면서 한문으로 맞아. 한문으로 써 있고 가로 열고 한글로 돼 있고 그 밑에 해설로 써 있잖아. 맞아. 그걸 보고 그래 누군가 멋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아씨 그거를 왜냐면 그 반지의 제왕 생각이 막 나는 거야. 그때 그걸 보고 난 뒤니까 옛날 할배들은 왜 다 이래? 그때 아니, 그때 잠깐만. 완전 애였으니까. 원래 톨킨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아. 그 당시에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 분명히 봤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이게 의견입니다. 예. 한글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게 시의 그 운율이라든지 그 발음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한자 문화권으로 읽었으면 느낌이 더 좋았을 수도 있어. 아니, 그렇겠지. 근데 난 한글로 봤다니까. 그 뭐 내가 무슨 알 거야. 내 돈 내고 내가 한글로 본 건데 그걸 내가 그것까지 이해를 해줘야 돼. 내 책 읽으면서? 그러면 번역을 잘하든가 그러면. 사카이 씨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나 이런 거 처음 봐. 한문 공부해라 요놈아. 아, 그래서 예. 일단은 산으로 되게 산으로 갔는데. 되게 산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처음부터 주제가 명확하게 나왔어요. 아, 이거 대놓고 연애물이구나.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사춘기였는데 제가 이거 신조염녀 봤었을 때가 16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양과 소영녀가 사랑하는 그 꽁냥꽁냥하는 그 장면들 보면서 얼굴 붉히면서 볼 때. 아 진짜 미치겠어요. 저 진짜 그때 막 나도 연애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했어요? 아니 그 당시에 못했죠. 16살 때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10대 이제 한 15, 16 이후에 이제 소설 읽을 때는 솔직히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돼요. 머릿속에 그게 이렇게 잡다하게. 아니 그게 그리고 한창 막 TV 막 열심히 보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게 막 이제 막 상상의 나래라고 신이 하죠. 막 보여요. 막 이러면서 막 별별 생각 막 막 업구가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은 뭐 비 오는 날 뭐 이런데 뭐 숨고 막 이런 거 얘기 나오면 그때마다 막 물론 나만의 상상 속에 그 당시의 중국 배경으로 막 약간 그 TV에서 이렇게 아버지 뭐 이렇게 의천도령기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막 상상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연애물이라고는 하지만 양과가 곽정보다 더 운빨 더 좋습니다. 진짜. 처음에 배웠던 무공이 한마공이에요. 한마공. 예. 그 구양봉의 필살기. 쿵포스를 보면 두꺼비로 싸우는 거죠. 두꺼비치기로 한 그게 한마공이잖아요. 그게 한마공이에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는 거는 이제 고묘산에서 이제 그 소용녀 이제 스승이죠. 그 당시에는 소용녀한테 배우는 그 옥녀신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연찮게 거기서 구음진경 구결이 있잖아요. 거기서 좀 외워요. 그리고 또 나중에 돌아다니다가 홍칠공하고 걔 누구야? 구양봉이 싸우는데 거기서 또 타구공법을 배웁니다. 대신에 그 타구공법은 초식만 가르쳐주고 네. 처음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황룡한테 이제 내심까지 배우죠. 뭐 이것저것 다 배워 진짜. 그러면서 연애는 기가 막히게 잘해. 아니 근데 양과는 잘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했다고 두잇 이어지긴 매니 두잇 군 말고 매니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야. 그리고 이제 지금 싫어한다니까 민 씨가 사카린 씨가 무협계에 있는 남자 캐릭터 중에 좋아하는 캐릭터 있어요? 아예 없을 거라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그나마 곽정 좋아할 것 같아. 그나마 곽정은 순하잖아. 그게 난 거지 좋은 건 아니잖아. 아까 말했잖아. 굿하고 매니아 다르고 비슷한 거잖아. 근데 얘네들 막 있잖아. 소용료도 그렇고 막 박복하게 헤어졌다 만났다가 어우 치지고 언제 제대로 묘기 되냐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답답하게 하는 그게 있잖아. 둘의 연애사가 되게 부침이 많았죠. 예. 장애물이 많죠. 예.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게 다 오해로 빚어진 건데, 그게 다 오해로 빚어진 건데 다 소용료 혼자서만 오해한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하다니까. 근데 너무 박복해 여자도. 아니 보면 김용 선생이 보면 다 그겁니다. 오해다. 그렇지. 알고 보니 오해다. 무슨 오해를 16년씩 해. 그거는 근데 황용 때문에 그랬던 거긴 한데. 예. 아무튼 아까 이제 모해 뭐 그런 거 얘기합시다. 뭐 얘기합시다. 일단은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신조협례 보면 그 캐릭터들이 나오죠. 처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룡료는 그 각종 모해 코드가 짬뽕이 오질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그쵸. 근데 두 번째 만나는 애가 누굽니까? 육무쌍을 육무쌍은 어떤 모해 코드냐? 옆엔 어린 동생이야. 여동생. 여동생 코드야. 그 다음에 또 그 바로 사촌인 정영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정영은 또 그걸 보살펴주는 또 마음 넓은 누님. 이거는 마음 넓은 누님. 또 공손 녹약. 이 사람 또 병약 소녀야 약간. 밖에 아무 문물을 안 익힌 상태에서 양과 만난 지 이틀 만에 죽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네. 이틀인가 3일 만에? 며칠 안 돼요. 그렇게 죽게 되고. 근데 신조협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조용전이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다 사건들이 다 자극적이에요. 보면. 맞아요. 막장이죠. 약간 막장 요소가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거 얘기하죠. 천하의 개 삐리리 견지병? 윤지평. 난 견지병이야 얘기 안 해요. 난 처음에 봤던 이름이 윤지평이기 때문에 윤지평이 이제 해적판이에요? 그럼 그게 해적판이에요? 처음에 나왔던 게 그게 해적판에서 저는 제가 고려원에서 봤던 걸로 저는 윤지평, 견지병 같은 사람이죠. 바꾼 거예요, 김용 선생이. 아무튼 초반인데 이제 윤지평이 소용료를 좋아하잖아요. 마음속에 반하죠. 도산대. 네. 한마디로 우리 지금 얘기하면 성직자인데 이쁘잖아. 한 큐에 갑니다. 한 큐에 가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정도로 이뻤단 얘기지. 네. 근데 개새끼지. 네. 그렇죠. 이거 안 읽은 사람들 다 얘기하면 다 윤지평 개새끼. 본심이 나네. 진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소용료를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겁탈을 하잖아요. 그쵸. 눈을 가리고. 못 움직이는 여자를. 아까 그래서 네토라레라고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인데. 네. 그거 구양봉 같이 하잖아요. 점혈당해서. 그쵸. 구양봉한테 점혈당해서. 구양봉한테 점혈당하고. 사카린 씨 입에서 점혈이란 단어가 나온 거 처음 들었네. 그리고 나서 진짜 이제. 봤네. 너도 그렇게 될지 몰라. 말 안 들으면. 근데 또 웃긴 게. 소용료가 그게 양과가 한 줄 양과가 한 줄 압니다. 네. 그러니까 또 웃긴 게 있어요. 순진, 이게 좀 이렇게, 요즘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얘기인데, 순진한 처녀가 한번 당했더니, 갑자기 선생에서, 양과야, 이리 와보렴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원래.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이거에서, 갑자기. 자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놀랍니다. 근데 양가 왜 이러세요? 이러잖아. 왜 이러세요, 선생님? 이렇게 됩니다. 뭐 좋아는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막 이러는. 되게 근데 양가가 썩 반기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뉘앙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좀 약간 차갑게 됐다. 갑자기 이렇게 살갑게 대하면은 아니 지금 그거대로 이상하지. 딱 하듯이. 근데 그래 놓고 또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제는 그래 놓고 왜 얘 나한테 쌀쌀 맞게 하지? 막 이러고 있잖아. 다 오해다.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소용녀가 알고 봤더니 윤지평 개새끼가 날 이렇게 그런 거다. 됐구나 이러면서 이제 계속 윤지평 쫓아가고 그다음에 또 양과는 또 이리저리 또 부침 당하다가 또 곽부한테 이 김용 소설 중에 악녀 중 하나죠. 3대 악녀가 있습니다. 곽부한테 팔을 잘립니다. 오른팔을. 팔을 잘리고 또 갔더니 또 이게 또 우연이야 또.
오해다. 아니 또 엄청난 또 새가 신조라 불리는 새가 얘를 구해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새가 거기에 그 김용 월드에 나오는 검법의 최강자 독고구검하고 같이 이제 수련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걔한테 이제 팔 잘린 그 와중에도 이제 독고구검 가르쳐주고 수련시켜주고 이것도 또 우연이잖아. 그러면서 독고구검을 다 가르쳐줬더니 나는 이제 배울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소용료를 생각하면서 이제 소용료 안면 소현장이란 걸 만듭니다. 아니 그거는 나중에 이유고 이제 갔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소용료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잖아요. 나 그 장면이 제일 아니지. 맞다. 제외하고 하지 참. 제외하고 나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 진짜 화냈어. 난 그 결혼식 장면이 진짜 제일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야. 난 이게 제일 명장면이라고 생각. 거의 절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원래 그 중신통이라고 불렸던 왕중양하고 저기 고묘파의 그 임조영 원래는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잖아요. 서로 쫀심부렸어요. 쫀심부리다. 근데 거기 뭐라 그러죠? 거기가 고묘? 아니 고묘 말고 어디? 왕중양이 있는 곳이 전진교. 전진교.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소용료랑 양과랑 거기에서 이제 무릎 꿇고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직자들이 다 있는데 이 와중에서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어떤 게 있으면 아까 얘기했처럼 그 충신통이랑 임조영 맞죠? 이름 헷갈리는 하도 본 지 오래되고 원래 둘이의 원류가 됐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양과도 원래 전진교 제자였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대에서 이루지 못한 결혼을 여기서 해버렸다. 너네들이 이루지 못한 사랑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이거. 근데 저는 소용료라는 이름이 그 주성씨 영화에서 리바이벌 됐잖아요. 리바이벌? 쿵푸어슬이요. 다들, 근데 거기서 계속 굉장한 아주머니로 나오잖아요. 담배를 잘 피는 아주머니. 담배를 잘 피워 목소리가 크시며. 목소리가 크고. 그 남편이 이렇게 쭈그러져 있고. 그 남편도 둘이 있을 때 쭈그러져 있잖아. 그쵸. 쭈글쭈글 하잖아, 와이프한테.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한땐 소용료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나서 그 결혼식 한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우리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금륜법왕이 나타나가지고 양과를 또 처단하려고 이렇게 딱 오는데 양과가 이제 한 팔로 싸우잖아요. 그치. 근데 거기서 내공이 외팔이. 조금씩 딸리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소용료가 좀 아픈 상황이었거든요. 업히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싸우고 있는데 밀리고 있는데 그때 소용료가 하는 말이 이 나쁜 놈 이러면서 내 신랑을 이렇게 해? 그러더니 내가 너 죽인다 그러면서 뭘 하나 탁 던져. 그지 않아요? 침을 던졌나? 그때? 바늘을 옥봉침. 난 그 장면이 너무 애틋한 거야. 싸우는데. 아니 난 그게 애틋해요? 애틋하지. 제가 여태까지 봤던 시어머님 중에 진짜 제일 집중했어요. 아니 나는 진짜 그 장면이 내가 봤던 그 장면이 뭐였냐면 약간 진정한 사랑의 의미 약간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럴 수 있어. 막 업히면서 싸우는데 내 낭구는 막 나를 지키려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건데 나는 여기서 도움이 어떻게 하면 돼줄 수 있을까? 너 이 새끼 부셔버릴 거야. 근데 그 장면이 어디서 되게 잘 나왔냐면은 신조연녀 95년작에 잘 나와 있어요. 이걸 아마 봤던 것 같아. 제가 엊그제 한 몇 주 전에 정주행을 했습니다. 고천낙이 이제 양과고 이약동이 이제 소용녀로 나오는데 그 장면 보면은 소용녀가 그 표정이 너무 애틋하게 나와요. 그 장면 진짜.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 하고 났는데 소용녀랑 양과는 독에 너무 중독돼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정화독에 중독돼가지고 사랑하면은 독이 중독되는 거야. 참 설정이 재밌어요. 찔리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져서 죽어. 설정이 왜 이래 이거. 마법사야 마법사. 근데 왜 누굴 좋아하면은 혈액순환이 빨리 되니까 독이 빨리 돌 것 같긴 해.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순 있겠다. 흥분해서? 그렇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심장이 이렇게 좋은데?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이게 심장이 펌프질을 빨리 하면. 만독불침의 어떤 약이 빨리 돌지 않겠니?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화독 치료하려고
또 고묘산 가가지고 또 이제 또 치료하고 있는데 또 곽부가 또 거기서 또 깽판 놓잖아. 물론 자기가 깽판 놓고 싶어서 깽판 놓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것도 오해다. 근데 곽부도 근데 솔직히 악역이지 계속. 근데 저는 원래 어렸을 때 되게 싫어했어요. 곽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나쁘잖아. 좀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곽정이 멍청한데 황룡이 나쁜 황룡이 자존심만 있는 애야. 그 황룡이 못된 성격. 그 승질머리. 멍청한데 승질머리가 있어. 근데 애는 또 이뻐. 맨날 이경규 아씨가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무식한 사람이 신념 가지고 위험하다고. 근데 걔는 신념 따위라는 게 쫀심. 신념이 아니라 쫀심이지. 그러니까 그게 승질이 있는 거예요. 승질만 들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독에 중독되니까 황룡은 또 어쨌든 그걸 생각해가지고 얘네 둘을 찢어놔요. 그치. 그건 또 맞는 말이지 뭐. 부모 입장에서 뭐 그래야지 어떡해. 그래야지. 근데 뭐 할 때 의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나 그때 어렸을 때는 황룡을 되게 욕했는데 또 황룡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면 황룡이 알고 보니까 걔가 은근히 츤데레잖아. 그냥 츤데레예요. 황룡은 좋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양과 너도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너도 의모니까 내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니까 양과를 되게 많이 챙겨준 거야, 솔직하게. 그러면서 이제 절벽에 다 쓰죠. 원래 뭐 16년 후에 여기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하죠. 절정곡에서 만난. 그게 돌에다 새긴 거죠. 벽에다가. 이런 건 너무 멋있어. 이거는 또 서양물엔 절대 나올 수 없어. 안 나오죠. 그 중국인만이 상상할 수 있는 호방암. 기암, 호연지기. 그런 벽에다가 한문을 새겨서 영원히 그때까지 하는 그런 느낌. 어쨌든 그 둘을 찢어 놔가지고 양과는 그 필살무공인 그 아면소원장을 외우게 됐고. 그죠. 응? 네. 그다음에 그 덕분에. 소용녀는 또 거기서 또 밑에서 치료 잘해가지고 16년 뒤에 보면은 양과는 자기가 너무 그리운 나머지 막 백발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머리가 백발이 돼요. 맞아, 할아버지처럼. 근데 근데 그 진짜 멋있는 대사가 나와요, 여기서. 뭐 어떤 얘기냐면 양과가 16년 만에 소룡녀를 만나서 한 얘기가 당신의 관은 이미 늙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맞아. 근데 이제 소룡녀가 어떻게 얘기하냐? 당신 늙은 게 아니고 장성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이거 뭐 그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머리끈을 사왔는데 너는 머리를 잘랐고. 그건 아닌데. 똑같은 거 아니야? 비슷한 스케일이야? 난 비슷하게 들렸어. 아니야? 저는 되게 비슷한 느낌이어서 얘가 물론 멋있긴 한데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되게 슬프게 느껴졌다는 거야. 약간 그 말 자체가 그 애절함이 느껴졌다는 거야. 그거잖아. 진짜 그 멘트 너무 좋아. 쌔바닥으로 이렇게 하는 그 어떤 그게 있잖아요. 야, 이 새끼야. 쌔바닥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아무튼 혀가 나와 갑자기. 네. 근데 그 멘트 너무 좋잖아. 멋있죠. 예. 그래서 아무튼 양과는 필살무공을 배웠고 그쵸. 소용녀는 치료 잘해가지고 그때도 되게 뽀얀 미모를 갖고 있고. 그죠. 근데 그때도 이렇게 팔이 없는데 그게 막 바람 불고 이런데 너무 짠한 거 있잖아요. 팔자가 팔라. 나는 팔 없는 주인공이 이렇게 멋있는 케이스는 처음이야. 돌아오네 팔이.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이런 게 설정이 이제 없는 설정이니까. 이게 또 보통 이러면 여기서 팔을 어떻게 생성을 하든지 뭐 붙이든지 피콜로냐? 아니 수술을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뭐 예를 들면은 뭐 화타 같은 캐릭터 하나 살려가지고 의술 같은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건데 일부러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스산함이 없지. 이게 착 슬픈 게. 그리고 되게 원래 이 소매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근데 한쪽 팔은 이렇게 소매가 되게 깁니다. 그치. 양과가. 이걸 또 안 잘라? 안 잘라. 왜 안 자르는지 알아요? 그 소룡녀가 만들어준 옷이야. 16년 동안 그 옷만 입었어. 여기서. 네, 1시간 동안, 열심히 얘기했는데, 나는 그 엄마 시어머님이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는 거 태어나 처음 봅니다. 진짜. 아니, 있었죠. 네. 아니야, 안 올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 하이 됐어. 방금 눈이 살아있어. 아니, 눈이 홍콩이야. 눈이 홍콩에 가 있어. 나 깜짝 놀라서 방금 그래서. 그리고, 나 지금 편집할 때 좀 불안해. 목소리 너무 커가지고. 예. 좀, 캄다운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네. 우리가, 일단 한번 끊고. 네. 네. 아쉽지만은, 다음 주에,
이 열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조협력 얘기 좀 남았죠. 좀 네. 남았어. 네. 좀 남고 그 다음에 전노령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다음에 아마 좀 영향받았던 네. 영화나 뭐 이런 얘기 네. 조금 하시죠. 좋아하는 영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